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저도 맨날 이거 보면서 헷갈리고 아직도 받아도 모르겠고 받을 것도 모르겠고 막 이러는 경지에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무엇을 우리가 아메이에서 주겠다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요 너무 듬직한 저희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재훈 부사님 모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이 교육부 오재훈 부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먼저 아메이 위너스 1A 팀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아메이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아마 강의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동기부여 자리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마케팅 플랜 순수하게 공부하는 자리니까 많이 메모해 주시고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우리 탑리더님한테 파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을.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메이 마케팅 플랜 리더님 많이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저도 제가 지금 입사한 지 지금 22년째거든요. 네, 2003년도 입사했으니까 이제 23년째, 이제 내년 되면 23년째 되는데 저도 처음 입사해가지고 저희 선배들이 도제식으로 가르쳐줬어요. 아메이 마케팅 플랜은 가서 무조건 내고 그래. 세고 진 다음에 그리고 틀리면 다시 시험 계속 쪽지 시험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조건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그러다가 리더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아메이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어렵냐면 너무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촘촘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쉽게 해가지고 우리 두 레그씩 이렇게 하는 다른 다단계 회사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마케팅 플랜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거기는 촘촘하지 않아. 우리처럼. 예, 그런 거 이해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아메이 하면 저희가 본사에서 세 가지 P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P는 people,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P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제품, 700여 가지 제품이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 P가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플랜을 한번 배워갈 건데요. 아메이 시작은 이제 뉴트리아이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잠깐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리치와 제이가 초창기에 제가 전에 아마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1959년도에 아메이를 만들기 전에 원래는 뉴트리아이트의 AB였었습니다. 근데 그 AB였다가 사실은 이 아메이를 59년도에 만들게 됐잖아요. 창업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뉴트리아이트에 나왔던 플랜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처음에 칼 램보그 박사님께서 이 뉴트리아이트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비타민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과학자다 보니까 제품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머리는 좋은데 제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마이팅거 캐스베리라는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이분들한테 독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팅거인 캐스베리라고 이렇게 단체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위너스 1A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아메이가 리더님들한테 독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게끔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팅거인 캐스베리가 그때 당시에 LOS를 만들면서 이런 회사를 만들면서 독점 공부를 받고 그때 나왔던 플랜이 바로 이 마케팅 플랜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 마케팅 플랜이었는데, 네, 이 마케팅 플랜 책자를 제가 그 예전에 헤리티지 캠프를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뉴트라이트 본사, 지금 LA에 있죠? 그 LA에 있는 뉴트라이트 본사에 방문해서 가보니까 저렇게 제 마케팅 플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그냥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마케팅 플랜 후원 수당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죠, 체계가. 뭐 3%, 6%, 9%, 이제 12% 해가지고 그 보너스를 받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후원 수당에 가깝게 이렇게 좀 설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59년도에 그 리치와 제이가 아메이를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 뉴트라이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방식을 좀 변경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아메이의 근간이 됐죠. 첫 번째는 보상 플랜을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고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내가 지분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PB를 가더라도 내가 500만 PB 이상을 먼저 했다. 그러면 내가 스폰서님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핀 레벨을 도입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보석핀들, 이제 실버, 그다음에 골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핀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핀 레벨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직원들 이제 강의할 때 직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퀴즈를 냈어요. 뭐냐면, 자, 핀을 보고 한번 순서를 맞춰봐라. 딱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 챗GPT가 없었지만 네이버를 쳐서 내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단위가 캐럿이죠. 그다음 보석마다 단위가 다 틀려. 그거를 구람으로 다 환산해가지고 그때 시가로 딱 맞췄더니 이 서열이 똑같아. 실버, 골드, 플래티늄, 그러니까 실버, 그다음에 금, 그다음 백금, 그다음에 우리 저기 있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게 서열이 딱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 뭐가 다르냐? 골드 하고 백금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사이 금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 우리가 그 중국이 개방되면서 금을 딱 삭슬이 해가지고 금값이 엄청 뛰는 바람에 지금은 백금보다 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체계가 좀 잡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 보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너스만 주는 게 아니고 인정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보상과 인정을 같이 틀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리더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너스만 받는다. 이것도 뭐 큰 의미죠. 우리가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정을 받고,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인정식 가가지고 또 인정식도 멋지게 하고, 이거 자체가 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과 인정이라는 큰 틀을 또 이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 플랜은 결국에는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아메이 사업의 초석이고요. 그리고 보상과 인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돼 있어요. 이 보상은 물질적인 거, 우리 보너스나 이런 부분이고요. NCA도 포함이고요. 인정은 내가 회사로부터 어떤 핀이라는 것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과 인정이라는 두 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조금 쉬운 영상이 있었고, 잠깐 영상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ce 1959, Amway has helpe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nd from every background start their own Amway business. And they all make money the same way, by selling products, serving customers, and teaching others to do the same. When you become an Amway business owner, you become familiar with our exclusive home nutrition and beauty products. This allows you to speak with confidence when you tell friends, family, and others about their quality. Many will want to try these products themselves, so you begin making sales and serving your new customers. With every sale, you earn money. These revenues can add up quickly because Amway offers more than 450 exclusive, high-quality products that people use every day, and they come with a 100% customer satisfaction guarantee. Earning money through your own sales is just the beginning, because the same people who buy your products may be curious about your business, and this can lead to additional earnings. You begin simply by telling your customers how the business works and invite them to start their own Amway business. By acting as their sponsor, you establish a group. In the same way your sponsor helped you get started, you teach these new Amway business owners how to make money by selling and helping others to do the same. You've now formed a group.
Just like you, these new Amway business owners are selling products, serving customers, and teaching others. This is your next level of income because every Amway product is worth points. The more products sold by you in the group, the more points you earn. When you reach different point levels, you earn a bonus. As the points add up, so does your bonus, which may include money, trips, and recognition. Making money with Amway isn't complicated, but it does require hard work, especially since bonuses are paid on product sales, not on sponsoring others. Will this business make you wealthy overnight? Well, no, but it has helped people around the world find the extra income and financial security they were looking for. Bottom line, the Amway business offers you the opportunity to have more money, more time, more choices, and more security. You decide how you want to grow your business. So, if you're looking for a business that pays, it pays to look at Amway. 네, 아주 그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아주 쉽게 설명했죠. 많이 전달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보너스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은 두 가지 축, 그 보상과 인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비즈니스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계속 PF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PF는 뭐냐면 그 퍼포먼스 피스컬 이어의 약자,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1년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제품 보면 PBBB가 있을 거예요. PBB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PB는 포인트 밸류의 약자로 판매 점수치, 그 다음에 BB는 판매 가격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뭐 이렇게 포인트 주잖아요. 현금처럼 쓸 수 있게. 그 개념 자체는 B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는 내가 어떤 자격이나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가 많이 쌓여야지 내가 3%, 6%, 9%, 그 다음에 1000만 PB도 달성할 수 있잖아요. 21%.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 있는 비즈니스는 후원과 전달로 이루어집니다. 후원은 뭐냐면 새로운 분들을 리크루팅하는 거,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새로운 신규 분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아메이 비즈니스 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후원 활동이고요. 그다음 소매 활동, 전달이죠. 제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소매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원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리더님들은 99.9%는 직접 후원이세요. 직접 후원은 뭐냐면 내가 내 밑에 당원라인 이렇게 다는 거를 직접 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국제후원, 대리후원 이렇게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만약에 대학생 때 이모네 집에 갔어요. 이모네 집에 갔는데 LA에 사는 이모인데 이모가 보니까 제가 아메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모가 저를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이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한국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모가 너를 처음에 알리는 사람은 나니까 한국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룹 위너스 그룹이 있어. 위너스 그룹에 대리 스폰서를 해줄게 이모가 라고 했을 때 이모는 저의 국제 스폰서가 되는 거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이모 대신 케어해주는 분은 대리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국제원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화교 문화권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국제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생각보다 국제원을 많이 활성화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상 비율은 이제 20만 PB가 3%, 뭐 60만 PB가 6%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구단처럼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22년 전에 선배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의 용어인데 프론트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프론트라인은 나한테 바로 밑에 달려있는 다운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레그 우리 다리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레그가 있으면 프론트라인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달리면 이 레그라고 합니다. 여기를 레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윕스하고 그 다음에 뎁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 윕스는 뭐냐면 이 폭 옆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뎁스는 이 깊이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윕스하고 뎁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영업부 입사했을 때는 코디네이터라고 있었어요. 근데 리더님들 이렇게 막 다 만나보잖아요. 리더님들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다 틀려요. 자기가 방향이. 그때는 왜냐면 제가 22년도에 사업했을 때는 두 양갈래가 있었어. 윕스로 갈래, 뎁스로 갈래. 그 어떤 리더님들은 그 예를 들면 크라운 앰버서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회구 플래티늄이 20회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 밑으로 쫙 20회구만 되면 내가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어요. 혹은 내가 그렇게 안 가고 FA 포인트를 해가지고 이 뎁스를 해가지고 하면 27점이면 크라운 앰버서더 예전에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었다면 그래서 윕스 갈래 뎁스 갈래 가지고 이 양갈래의 선택기로 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리더님들마다 다 그 철학이 다 달라요. 왜 철학이 다르냐면 근본적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개념은 똑같은데 윕스는 만약에 플래티늄 계속 옆으로 깐다 그러면 수익성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뎁스는 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무너져. 그래서 이건 안정성을 뜻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데 윕스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리더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굉장히 수익 모델이 많이 나온다.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구조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자식이 2명인 가정하고 5명인 가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둘만 해도 막 되게 허겁지겁 한데 5명이라고 해봐. 아침에 그 정신 있겠어요 엄마가? 똑같아요. 예,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뎁스의 이제 장점 뭐냐면 안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게 만약에 이 밑에 플래티늄이 있고 그때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이 레그는 신경 안 써도 돼. 다 키웠어. 독립이야.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데 대신 이 뎁스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윕스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GAR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윕스와 뎁스를 균형 있게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이렇게 왼쪽처럼 균형 있게 성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처럼 한 레그만 그냥 이렇게 슈퍼 레그가 돼 있고 나머지 레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균형이 좀 안 맞겠죠?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제 인정 프로그램부터 먼저 갈게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 핀 자체는 브론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22개의 단계가 있었어요. 핀이. 근데 브론즈가 나오면서 23단계가 됐습니다. 이제 단계가. 그래서 저희 아메이 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브론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 333, 3% 내가 3레그, 그 다음에 내가 9% 이상이면 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직전 회계연도에 15% 미만 달성자여야 돼요. 그리고 최초 달성을 하면 최대 12개월이 지나면 이 기준이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이제 키트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어떤 키트를 드리냐? 이런 키트 두 가지 키트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베이직 키트가 있고요. 이거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요 키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7회차 넘어와서부터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어드밴스 키트를 줍니다. 보면 어드밴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구성 자체가 이게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하실 게 뭐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11월 달에 달성하면 12월 20일 날 쿠폰이 나가요. 이 쿠폰이 나오는데 이 바우처가 나가는데 이 바우처가 되면 30일 안에 꼭 쓰셔야 돼요. 30일 안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주문할 게 있다. 우리 집에 더블X 주문해야 돼. 그러면 더블X 주문할 때 저거랑 같이 해야지 이 묶음에서 같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반드시 예전에는 그냥 이제 강제로 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내 건데 우리 어머님 집으로 배송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뭐 더블X 부탁하셔가지고 잘 못하시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 가고 막 이런 게 사고 많아가지고 바우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파트너 분 중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했다. 그랬을 때는 이 바우처를 꼭 잘 활용해 줬고 30일 안에 꼭 같이 주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론즈 빌더입니다. 이 브론즈 빌더는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빌더도 성장했어. 이제 드디어 핀을 드립니다. 저희가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브론즈 빌더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666 이렇게 해갖고 지금 15%고 이제 60만 해갖고 6% 세액인데 여기 이제 자격 조건 자체가 이거 보시면
2015년도 이후에 골드 프로듀스 미만 달성자. 이건 약간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핀이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조건을 하나 좀 추가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윕스하고 뎁스 계속 그 얘기 했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근데 브론즈가 사실 시작된 게 사실 EU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GAR이라고 가르라고 해서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리더님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물론 우리 이제 월드와이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육사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윕스냐 뎁스냐 이 구조를 했을 때 이렇게 틀을 세 리그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 리그씩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나머지 사업을 계속 펼쳐나갈 때 유리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브론즈 핀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이때 이제 30만 원 이제 보너스가 나옵니다. 30만 원 나오는데 이거는 최초 달성한 다음부터 18개월 이내에서 최대 12번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브론즈 나오기 전에 첫 번째 핀이 뭐였냐면 SP 실버 프로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스타팅 포인트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사업 설명할 때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브론즈 나오기 전에는 이제 SP 됐으면 이제 사업의 시작이다. 스타팅 포인트라고 해서 SP라고 하는데 이 SP 조건이 크게 세 가지예요. 보면 1000만 PB를 달성하는 경우 1000만 PB면 이게 21%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SP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한 그룹 독립에 400만 내 밑에 SP 1000만이 나왔어. 근데 내가 사이드로 400만만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안 해도 돼. 그냥 두 레그가 독립이 됐어. 이런 경우에도 SP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SP가 되는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Q마감했다 했을 때 그 Q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한국어에 보면 7대 2대 1입니다. 비율 자체가.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요 정도 이제 Q를 맞추신 분들은 이제 사파이어나 에메랄드가 되시겠죠. 기본적으로 두 레그 이상 독립이니까. 그리고 한 레그 독립에 400만이면 파운드 PT 뭐 이 정도 이상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7대 2대 1인데 이 Q를 맞추는 건 대부분은 1000만 PB로 아마 첫 SP를 가시면 대부분은 1000만 PB로 많이 가십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핀을 할 때 사업 건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더님들이 조금 무리하게 가는 걸 좀 예방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USP를 가거나 UGP를 가거나 UPT를 가실 때는 이 건전도 항목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지 항목이 있어요. 다운라인 수, 월간 주문 수, 그다음에 개인 PB, 전월 보너스 퍼센티지, 월말 3일 구매. 그러면 이거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리강경에서 안 알려줘요. 왜냐면 그걸 알려주면 다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상식적이에요. 아주 상식적.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다운라인 수가 하나 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으로 보시면 거의 웬만한 것들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근데 간혹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USP를 갔을 때, 왜냐면 SP가 중요하잖아요. SP 갈 때는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ABO 등록일부터 3개월이 지났냐 안 하냐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SB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리더님? 스폰서님 찾아가야 돼, 빨리 도와달라고.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네, 첫 번째 핀인데 SP, 두 번째 핀 이제 브론즈 나오니까. 그때는 하면 소명을 하게 되면 그 본사의 영업부에다 소명을 하게 되면 본사 영업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유리강령과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풀어줄지 안 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또 소명해서 풀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건데 5% 탑업이에요. 탑업. 그러니까 아메이가 PB를 꿔줘요. 은행처럼 PB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0만 PB를 가야 돼. 근데 딱 모자라. 막 치약자기 했는데 950만까지 갔어. 그러면 5%에 대해서 저희 아메이가 빌려주고 나중에 달이 지나면 그 달에 마이너스 50만 PB라고 차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 등록에 400만. 아까 SP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그거 같이 5%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380만까지 갔을 때는 또 되고요. 그다음에 루비가 있어요. 2천만. 2천만 있는데 이건 10%하면 너무 커가지고 200만은 커서 이거는 100만 PB까지. 그래서 5% 1900만까지 되고 그리고 사파이어 갈 때 두 레그 독립에 400만을 가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5% 380만까지는 저희가 탑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 대상자가 하나 있죠. SP 미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6년 정도 영업부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코디네이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황당했던 게 이제 전화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타업 안 되냐고 봤더니 첫 번째 SP 도전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스폰서님이 타업되니까 950에서 마감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했는데 안 된 거야, 안타깝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빨리 구제 신청을 해야죠. 빨리 영업부에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러면 스폰서님 찾아가지고 스폰서님 또 방법 찾아주세요. 그래서 요게 SP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SP를 반드시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메이은행에서 계속 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반품 작업도 있어요. 이건 또 왜 있는 제도냐면 아메이가 참 좋은 게 반품 제도잖아요. 3개월 이내 반품 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PB를 마감한 거는 그달에 마감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1000만 PB를 마감을 했어. 그러면 2, 3개월 동안 끙끙 앓을 수 있잖아. 반품은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치아가드 반품하면 그냥 깨지는 거잖아 SP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갖고 아메이가 또 아메이은행에서 또 PB를 꺼줍니다. 이걸 꺼주는데 이건 10%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1000만 같은 경우는 900만까지는 이제 되고요. 그리고 400만 한 곳동에 400만일 때는 360만, 그리고 두 그룹동에 400만 또 360만, 그리고 2천만 루비일 때도 1,900만까지는 이제 10% 반품 작업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메이은행이 한도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600만 PB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 600만 PB 채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16년 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진짜 어떻게 이걸 활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메이은행을 이거 600만 PB 채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처음 봐가지고 이것도 굳이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왜냐면 너무 활용을 잘 해주시고 잘 가꾸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신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이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간으로 600만 PB까지 가능하다. 그냥 요거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거의 600만 PB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골드 플러스 이제 GP인데요. 이거는 한해주는데 1년 이내 3개월 이상 이제 그 SP 자격 조건을 달성한 경우 이제 GP를 인정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24년도 11월 때 Q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니까 10월까지죠. 근데 3번이 아니고 2번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Q가. 그 다음에 두 번째 Q가 25년도 1월 달에 했는데 1년이니까 12월까지죠. 근데 1년 이내 3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 GP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1년 이내라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티늄입니다. 이제 플래티늄 되시면 혜택이 많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리더님으로 이제 호칭하면서 뭔가 리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래티늄 포럼하죠. 이제 1월 달부터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워커힐에서 다시 1박 2일 뉴 플래티늄 포럼이 됩니다. 이제 되니까 그때는 이제 또 제가 다시 1월부터 이제 영업으로 컴백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은데, 플래티늄은 12개월 이내 SP 유지 자격을 6개월 이상 달성해야 되고, 그 6개월 중에 반드시 이 3개월은 연속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저도 이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선배님이 막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해준 거야. 야 그거 리추아 제이가 만드는데 왜 네가 물어보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호기심 많아가지고 제가 선배님 이거 왜 3개월 만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리더님이 그러는 거야. 이 아메이에서 싫어하는 동요가 있대. 무슨 동이에요? 그랬더니 퐁당퐁당을 되게 싫어한대. 퐁당퐁당 도로 던지자. 근데 그거 보면서 리추아 제이 이래서 만들었구나. 1000만 PB 빵, 1000만 PB 빵, 1000만 PB 빵 만들면 우리가 1년 이내 6개월 하죠. 그러면 21% 1000만 하고 그 다음 달은 아니야. 빵을 해요. 21% 빵, 21% 빵.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플래티늄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퐁당퐁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넣었구나. 근데 두 번째 이 플래티늄 갈 때는 퐁당퐁당 조항이 또 없어졌어요. 해도 돼. 그때는 해도 되는데, 물론 그걸 하더라도 또 사업권 정도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할 때 3개월 연속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SP, 그 다음에 GP, 플래티늄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 1년 이내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플래티늄 갈 때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이제 9월부터 8월이잖아요. 이때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핀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1일부, 1월 1일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플래티늄, 그 다음에 GP, 그 다음에 SP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포럼이 1월달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건 회견도 상관없이 1년 이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래티넘 유지할 때는 반드시 이 회전도도 따라줘야 돼요. 같이. 네,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나채구님 볼까요? 이거는 플래티넘 되죠. 이때 10월 1일부가 11월 1일부가 됐는데 이때부터 1년 이내니까 다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6번은 다시 채워야 돼요. 이 회전도에. 그래야지 이제 플래티넘 자격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나결사님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SP를 이때 이제 10월달에 했네요. 그래서 GP를 2월달 마감해갖고 3월 1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플래티넘이 언제 되느냐? 보시면 요 SP는 안 되고 두 번째 SP를 했던 이 Q로 해가지고 1년이니까 11월달까지죠. 11월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다음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 세 번째 Q를 볼까요? 1년이니까 요게 이제 2월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월달까지죠. 근데 6번이 됐고 제가 아까 퐁당퐁당 놓고 이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3개월 연속도 여기 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 연속 정도 돼가지고 플래티넘이 됐어. 그래가지고 2월 1일자로 돼가지고 이제 워커힐을 초대를 받았어.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이때 회견도를 또 플래티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 아니 회견도 내 9월부터 8월달까지 6번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또 플래티넘이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근데 나승님 같은 경우도 이제 나대로님 같은 이거 안 되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미 플래티넘이야 나대로님. 근데 이때 회견도 때 6번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5번이야. 5번이면 GP로 떨어집니다. 이때 다시 GP로 떨어졌는데 이때 또 5번 했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핀이 뭘까요? GP. 왜냐면 6번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GP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비 조건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 참 뭐 리더님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근데 또 루비를 가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달력이 엄청 뛰어난 1000만 가도 어려운데 2000만 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루비 보너스를 드립니다. 루비 보너스를 드리는데 이제 1개월간 개인 그룹 PB가 2000만 PB 이상을 달성한 플래티넘입니다.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우리 리더님들 우리 위너스 그룹에서 막 행사할 때 자 루비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2천만 찍으면 다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자면 액팅 루비야. 그러니까 루비 거의 됐는데 플래티넘 되면 본사에서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플래티넘 세미나 오신 리더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는 항상 서열이거든요. 서열이 중요해. 제일 루비하고 플래티넘 동시 달성하신 분도 제일 헤드석 사장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 거기에 앉거든요. 그러면 인정식 할 때 이분들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 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할 때 저희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 리더님은 루비와 플래티넘 동시 성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옛날 달성하더라도 플래티넘 돼야지 회사가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 하는 보너스는 바로 줍니다. 보너스 주는데 그래도 일단 루비 자체 이렇게 되는데 루비에서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루비를 쉽게 그냥 가는 경우는 뭐냐면 내 밑에 저기 SP가 있었어요. 근데 SP라고 아니고 플래티넘이 있었어. 플래티넘이면 어느 정도 볼륨이 될 거 아니에요. 플래티넘이 그 달에 PB를 애기 아파가지고 마감을 못했네. 700만으로. 그러면 유자격 플래티넘 그룹 실적은 제외가 됩니다. 루비할 때. 그래서 2천만 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2천만 원을 완성해야 돼야지. 만약에 유자격 플래티넘이 있는데 그 플래티넘이 그 달에 만약에 안 돼가지고 그 볼륨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된다. 그거는 이제 루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한번 문제를 낼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 제가 오늘 조금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이거 혹시 루비와 플래티넘 언제 달성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4월. 아니 손 들고 저한테. 네. 5월 1부. 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 1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Q 두 번 했죠.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근데 여기 보면 2천만 했잖아요. 우리 그룹에서 아마 위너스 그룹에서 자 루비 나오세요 하면 이때 1월달에 행사할 때 이때 나오시겠죠. 2천만 PB를 했으니까 보너스도 받고. 그렇지만 회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5월 1일. 플래티넘이 되는 순간 옛날에 있던 루비 2천만 PB가 다시 소환돼가지고 루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12 레그 인정 조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사실은 리더님 앞에서도 이렇게 강의하지만 제가 직원들 사감이에요, 사감. 우리 신종광 팀장님 계시잖아요. 신종광 팀장도 저한테 시험 보면서 이제 합격한 거예요. 코디네이터. 옛날에 한 3개월 동안 방에 가둬놓고 계속 맡기는 거 외우라고 그러고 막 설명하고 제가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거 설명할 때 신종광 팀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니 옛날에는 종강아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님들 위한 아차상이다. 미쳐. 아차상. 이거는 이 큐12 레게인지 조건. 왜냐면 12달에 이제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가끔 애기가 아파가지고 그때 월말에 하는데 애기가 막 열이 펄펄 나. 그럼 마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차상처럼 만든 게 큐테이크 레그 인정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테이크 레그 인정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V 조건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연간 그룹 PB라는 게 생겼는데 첫 번째가 이제 V 조건은 뭐냐면 1000만 PB를 달성한 Q를 달성한 게 10달 이상이 되고 2달이 이제 빵꾸가 나서 한 달 혹은 2달이 빵꾸가 나고 전체 VPB가 1억 4,400만 PB가 넘었을 때 요거는 큐테이브로 인정이 됩니다. 144니까 외우기 편하죠. 1억 4,400만. 이거는 뭐냐면 V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김일주 리더님이 계신다고 쳐요. 김일주 리더님 V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세요? 바닥까지 다야. 월드와이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잖아 우리가. 그러면 회계연도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V를 김일주 리더님 제가 옛날에 담당했었으니까 찍어봤더니 진짜 8천 뭐 이래요. 막 8천억 뭐 이래요. 8천억 예. 그러니까 V라는 건 뭐냐면 나부터 바닥까지 다. 그러니까 내 밑에 예를 들어갖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 그럼 나는 400만만 꼬박꼬박 맞추면 돼. 큐테이브 가려면. 근데 그러다가 한두 달, 2달 빵꾸 나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미 PB가 워낙 많거든. V로 하면. 그래서 그 경우가 1번이고요. 2번이 제가 이제 영업부를 이제 떠나고 나서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연간 그룹 PB라고 해가지고 이게 1억 2천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월달 보세요. 1월달 보시면 한 그룹 동기에 400만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V는 1000만하고 400만 더한 1400만이 되는 거고 6월달도 1400만이 되는데 이게 1번을 싹 모았더니 1억 4,400만이 안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V, 큐테이브 12달을 인정이 안 받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1000만 해가지고 이걸 싹 모았더니 내가 한 그룹 독립 있는 거는 그건 다 제외해야 되는 거야. 볼륨이. 내 개인 그룹만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1억 2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간 그룹 PB를 통해서 12달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운더스 PT로도 인정이 되고요.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파운더스 사파이어나 파운더스 에메랄드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조정할 때 한 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큐테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파이어인데 참 이거 공부하면서 이 사파이어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왜냐면 이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나 플래티늄이 돼서 바로 에메랄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조건이에요. 근데 사파이어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나는 이 마케팅을 나도 이거 궁금해요. 이게 리치와 제이가 생전에 살아계시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 이 가로로 이렇게 이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 다 가로로 하거든요. 요것만 세로예요. 이렇게 레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왜 그럴까라고 나도 그건 좀 의아해하는데 이 사파이어가 좀 독특한 게 두 레그 독립에 사이드로 400만을 가거나 혹은 그 달에 세 레그 독립이면 사파이어 먼스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먼스를 6달 이상 하면 사파이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플랜이 어려운 게 사실 이런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두 레그 독립에 사이드 400만이에요. 이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세 레그 독립이야. 되죠. 그리고 두 레그 독립에 400만이야. 되죠. 이런 게 6달이 있으니까 사파이어로 인정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로 이렇게 인정이 받는데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낼게요. 이 사파이어인데 이 사파이어가 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손 들고 저한테 눈 마주치면 답변을 네, 손 드셨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되죠. 그렇죠.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파이 다시 쓰면 되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아니면 X인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사파이어 달성이 됩니다. 보시면 10월달에 세리그 독립했죠. 그리고 12월달에 보시면 12월달에 두 리그 독립의 사이즈 400만. 그리고 4월달에 세리그 독립, 5월달에 세리그 독립, 6월달에 두 리그 독립 400만, 8월달에 세리그 독립. 그래서 사파이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사파이어가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파운더 사파이어가 있어요. 저도 이게 아메이가 너무 촘촘하게 만들었고 별점 조항이 많어. 이게 법으로 말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거는 되는데 단 요것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조항들이 많아. 아메이. 그래서 이 아메이가 어려운데 이 파운더스 사파이어도 보면 사파이어 머스를 12달 하면 그냥 파운더 사파이어. 근데 또 이것도 아차상을 또 만들었어. 리치가 되게 만들 때. 아차상. 왜냐면 사파이어 머스를 10개월 했는데 V 볼륨 누적이 3, 4, 5, 6 3억 4,560만.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종강 팀장한테 이렇게 제가 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외우기 어렵지? 3, 4, 5, 6만 기억해. 3억 4,560만이니까 3, 4, 5, 6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3억 4,560만 PB를 달성을 하면 파운더 사파이어 또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건. 그러니까 아차상을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아메이 플랜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촘촘하게 디자인돼서 그래요. 이런 분들까지도 구제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3, 4, 5, 6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이 있는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손 들고. 자, 혹시 네, 저 마주쳤어요. 네, 정답? 있다. 예, 그렇죠. 제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라고. 예, 아메이 비즈니스는 긍정의 힘입니다. 네,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3, 4, 5, 6.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2월 달에는 안 됐죠. 그리고 12월만 안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도 포기해야 될 거예요. 뭘 포기해? 아직 앞에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3, 4, 5, 6이 있잖아. 3억 4,560만 볼륨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운더 사파이어. 네. 자, 그리고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하면 우리 리더님들 사업주님한테 이 얘기만 해요. 가난으로부터 고리를 끊는 피, 에메랄드. 제가 항상 우리 옛날에 종광팀장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야, 이거 리더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에메랄드 본다고 상담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하면서 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가난으로부터 이제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메랄드 핀은 쉬워요. 얘기했는데 6개월 이상 SP 유지로 달성한 그룹은 3개 이상 3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ABO. 그러니까 638로 많이 외우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38. 됐죠? 세레그 6개 세레그. 그렇죠? 그리고 이 에메랄드는 또 특이하게 국제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에메랄드가. 네. 많이는 없지만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국제원으로 가시는 분. 한국에서 대신 중요한 건 유제가 플래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저가 플래춤이면서 조건이 돼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레그는 한국에 있어요. 한 레그가 만약에 미국에 벌었다. 그러면 이렇게 에메랄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메랄드 보너스는 못 받아요. 이게 에메랄드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0.25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우리 0.25라도 0.25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0.25 보너스가 뭐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주주총회 많이 하잖아요. 연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주죠? 배당을 주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당 뭐 2,000원 줘. 뭐 배당을 똑같아요. 이것도 에메랄드 전체 기금 모아가지고 주식 수처럼 나눠가지고 만약에 지분이 더 많잖아. 그러면 내가 그만큼 받는 거야. 만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그렇게 받는 그 보너스가 에메랄드 보너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피는 주지만 보너스는 안 줍니다. 네, 안 주고 우리가 나중에 EBR, DBR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GER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도전하신 분들은 그거 할 때 이 에메랄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다이아몬드 보너스를 받는 자격이냐, 요 얘기를 이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엔 에메랄드인데 요거 한번 혹시 달성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손 들고. 네. 하면 알고 O 아니면 X 아닙니까? 손 들고. O.
O일까요? X일까요? 근데 국제원인데 네, 웬만하면 긍정이죠. 네, 항상 긍정의 힘으로 아메이는 또 긍정의 믿음으로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다 가능하죠. 국제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왕서방이 있는데 이 왕서방 중국의 왕서방이 지금 표를 6번 했어. 국제 거기서 중국에서 현지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메랄드 달성이 가능하다. 대신 보너스는 안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이거는 뭐 이 에메랄드 나왔으니까 이 확장이니까 이건 좀 쉽지 않아요. 한 해주는데 12개월 동안 SP 유저력을 달성한 3개 이상의 ABO. 그러니까 12 곱하기 3, 36교, 36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66에 36인데 이것도 12 곱하기 3이니까 36교. 큐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36교인데 파운더스 에메랄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에메랄드가 많이 그랬다 그러면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정말 이제 튼튼한 핀이에요. 이게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진짜 튼튼한 핀인데 이 정도 구조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구조만 갖고 있어도 연봉이 1억 이상 나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정말 이게 튼튼한 핀인데 그래서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이아몬드로 가는 이제 교두보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경우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난이도가 있는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예? 불가능이요? 저 다른 분 혹시 안 하분들 여기 앞쪽에서 가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을 암에 있는 이렇게 잘 되다가도 우리 항상 그 암처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 긍정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한 번 정도는 한번 네. 가능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누구였죠? 가능 아까 불가능이었어요? 제가 신나서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1억 4,400만 원 아까 VE 조건을 배웠었잖아요. 10달을 Q 10달을 하고 한 달, 2달 모자랐는데 누적으로 VPB가 1억 4,400만 이상인 경우에는 A, B 레그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성취가 가능합니다. 아직 퀴즈 문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또 노려보세요. 네, 자 다이아몬드 네 66에 36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죠. 네, 하늘경인데 6개월 이상 SP 저격을 달성한 그룹을 6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AB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국제원을 갈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갈 수가 있는데 대신 국내에서 세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메랄드 보너스 수혜자 아까 EBR 이거 나왔잖아요. 국내에서 진짜 순수한 에메랄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이아몬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세력은 일단 있으니까 에메랄드 보너스 수혜자는 돼요. 네, 0.25 보너스. 그래서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세력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GAR이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이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해외 출장 좀 많이 다녔었어요. 동남아로 이렇게 예전에 김일두 리더님 담당 코디네이터 할 때 초청받아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듣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태국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아메이에서 국제를 많이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탑 리더들 되게 높으신 탑 리더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국내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GL이 나오기 전에 국내 세리그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세리그만 있으면 수석도 가고 더블도 가고 트리플도 가고 크라운 멤버스도 갈 수 있어요. 레그로 가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리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는 또 되게 높죠. 보너스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국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게 괴리가 좀 많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취지인데 나중에는 보면 국내 비즈에서 초점을 맞추고 해외는 조금씩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본사 용어로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제도를 너무 학습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세리그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동남아에 뭐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많잖아요. 화교 문화 굉장히 중국어가 되면 다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GAR이 이제 그게 나온 태동이 사실은 요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분 눈 맞으셨어요. 가능하다. 아, 너무 긍정만 나왔나? 네, 저기 아까 보셔주셔서 그건 예, 맞습니다. 아메이를 사마도 보면 항상 긍정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맞추신 거죠. 긍정적이시지만 또 때로는 약간 한 번씩은 또 약간 부정적이 나올 수도 있죠.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 숫자가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세리그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국내 2리그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에메랄드는 가능하겠지만 다이아몬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EDC 이상인데요. 요거는 GAR이라고 돼 있어요. GAR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핀별로 해가지고 밑에 하위 레그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플래티넘 조건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플래티넘 0.5점, 파운더스 플래티넘 1점, 에메랄드 보너스 수혜자, 그러니까 국내 세리그 1.5점, 다이아몬드 보너스 수혜자, 국내에서 순수한 다이아몬드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보너스 수혜자. 이거는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국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점 이렇게 줘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여기 보면 그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이제 그 GAR이라고 해서 요거에 이제 받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의 리더, 그 다음에 파운더스 카운슬, 크라운 이상 파운더스 카운슬 해가지고 레그당 뭐 6점, 9점, 12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해당되시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마케팅 플랜의 역사를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리처제이가 처음에 59년도 사업했을 때는 레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좀 하이핀으로 이제 보면 크라운 엠버서더라고 있어요. 크라운 엠버서더 굉장히 높은 핀이죠. 왕관해가지고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가 가장 끝이지만 크라운 엠버서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려고 그러면 레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라운 엠버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지금은 우리 지금 가장 높은 우리 김종수 리더님처럼 파운더스 크라운으로 가려면 파운더스 PT가 20레그 있어야 돼요. 그렇게밖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아메이가 지금 59년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아메이 50주년 제가 라스베가스 갔었거든요. 40주년 때는 없었죠. 99년도가 아메이 40주년이었어요. 아메이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요때 이제 플랜은 새롭게 싹 바꿨어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로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을 하나 더 쳐준 거예요. 자, 윕스도 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보아하니 뎁스로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뎁스를 또 열어준 겁니다. 그게 FA 포인트가 이제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1.5점, 파운드 스피드 1점, 그다음 다이아몬드 3점 해가지고 그때 30점이면 파운드 스크런 멤버스가 달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요게 FA 포인트가 생기면서 드디어 윕스만 됐던 비즈니스가 윕스하고 뎁스 두 갈래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갈래길 열어드리니까 리더님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나 윕스로 가야지, 뎁스로 가야지. 또 이 그룹 성향도 있잖아요. 특유의 성향. 우리 그룹은 윕스로 가야 돼. 어느 그룹은 뎁스만 가야 돼. 그러면서 서로 막 이게 서로 이제 좀 약간 이 성향에 따라서 또 하고 또 리더님들 또 스타일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있어서 그 레슨런이 있어가지고 아메이가 2019년도면 우리가 아메이 60주년이었죠? 60주년. 그러니까 이때가 40년 만에 바뀐 거고 또 20년이 더 흐른 거예요. 60년 만에 또 이렇게 아메이가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GA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윕스와 뎁스 두 가지를 길었고 리더님 보고 선택을 줬어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세리그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브론즈라는 걸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GAR 나왔던 거 보면 윕스하고 뎁스가 점수가 딱 맞아야지만 아구가 딱 맞아야지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발전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AR은 그리고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한 10여 분 있는데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 플랜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다 계산해줘요. 틀리는 거의 없고요. 제가 그 코디네이터 초창기에 이제 업무 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공부하고서 이제 선배님한테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혼나면서 쪽지 시험 보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딱 첫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청주에 사시는 어떤 파운더스 에메랄드 분들 이름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시는 저쪽 시더스트 그룹이었는데 저한테 아니 MD 보너스가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 계산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배님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컴퓨터가 그냥 뭔 소리야 다 그러는 거여서 나는
그래도 좀 이건 아니.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사명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다 랩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종이를 큰 종이를 해가지고 이분 PB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한 달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딱 예쁘게 워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딱 보내줬어요. 그때 팩스를 했고 청주입이시 있으셨거든요. 청주입이시 보내면서 이거 제가 그거 받아보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 빨리 설명해드릴까. 그때 전화로 설명했으니까 전화로 MD포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더니 더 이상 이제 포스 얘기 저 안 하는 거야. 아메이는 1도 안 틀리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때 MD포스 계산하면서 아메이는 절대 안 틀리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정확히 알았는데, 이 보상플랜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코어 보너스가 있죠. 이 코어 보너스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우리 영업부 말고 일반 직원들한테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코어 보너스는 뭐냐면 당신들 급여라고. 매달 월급이 나와야지 월급으로 생활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코어 보너스고, 연속 달성 보너스 TTC라고 하는데 투타임 캐시아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대리에서 과장이 됐어. 승진했네. 근데 회사에 승진 보너스를 줘.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승진했는데 나눠서 준대. 회사 2번 나눠서 준대. 너 과장 됐으니까 100만 원 줄 건데 50만 원 지금 주고 내년에 회사 계속 있으면 너 5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연속 달성 보너스고요. 창업자 성취상은 사장님이 특별히 주는 보너스야. 쉽게 되면 사장님이 잘했대. 그러면 성과 좋대. 그러면 특별히 주는 보너스. 이게 창업자 성취상이고, 그 다음에 코어 플러스라고 있죠. 코어 보너스 같은 뭐였죠? 급여라고 있죠.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코어 이번에 세미나도 하고 코어 이번에 운동도 하고 마케팅 하잖아요. 근데 이 코어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처럼 코어 플러스는 코어 보너스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달에 실적이 좋으면 월급에다가 조금 더 상여금이나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달에 실적이 좋거나 그러면 더 추가로 주는 게 코어 플러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은 코어 보너스에서 변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비전 보너스가 있어. 이거는 저 같으면 직원으로 말하면 진짜 해가지고 임원이 됐어. 예를 들면 임원 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임원이 됐으면 그 임원이 만약에 2년 유지하고 3년 유지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 그러니까 비전 보너스라는 건 3기전 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설치가 된 거고요. 설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NCA는 여행 프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꼭 보너스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간 보너스와 연간 보너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월간 보너스는 이제 후원 수당, 그 다음에 루빅 보너스,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연간 보너스는 한 12월 정도쯤에 원래 드리는데 0.25 보너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 배당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를 들어 에메랄드 핀이 있으면 그 전체 에메랄드들 다 모아가지고 지분을 나눠요. 내가 그러면 만약에 전체 에메랄드가 해가지고 2천억이 나왔어요. 2천억 PB가 나왔으면 거기 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지분만큼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메랄드 이상이면 다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에메랄드 보너스고,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다이아몬드, 국내에서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지만 드리는 보너스고,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뭐냐? 더하기잖아. 플러스가 코어 플러스도 더하기고, 이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6레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자꾸만 신유광 얘기가 나오네. 정말 저기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스페어 타이어다, 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냐면 네가 차를 운전하는데 가다가 펑크가 나, 앞바퀴에서 어떻게 기회를 스페어 타이어 있으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갈아 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6레그지만 7번째 레그를 하나 만들어두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라는 게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0.1 보너스가 있고요. 그래서 후원상 비율은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개인 PB와 그룹 PB. 개인 PB는 나, 그다음 그룹 PB는 나하고 내 파트너 다 모아서 내고, 그리고 후원상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전체 PB가 있죠. 나의 PB는 20만 PB, 그다음에 그룹 PB는 60만, 80만이에요. 그러면 보너스 레벨은 80만은 6%겠죠. 6%면 나의 후원상 계산하는 거는 80만 원 곱하기 6%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체 6% 하지만 내 파트너들 독립을 시켰잖아. 20만 PB, 20만 PB, 20만 PB니까 그만큼 몫을 또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후원상이 굉장히 정직한 게 뭐냐면 내가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후원상에 아주 저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유레카가 외쳤어요. 이것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어느 리더님은 왜 후원상을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왜 못 받을까 이걸 공부하다가 이 원리를 드디어 이제 깨우쳤어요. 제가 뭐냐면 후원상 많이 받는 구조, 나 스폰서하고 내 다운라인하고 갭이 벌어지면 벌어져서 많이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반품 상담하다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초창기 때 하다가 리더님 전화가 온 거예요. 코디님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폰스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봤더니 그 파트너가 반품을 해가지고 원래는 갭이 그분이 21% 그 밑에가 18%였는데 반품을 해가지고 교반씩 깨지면 15%가 되면서 이 갭이 이게 구간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너스가 확 올라오고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결국 후원상 많이 받으려면 나하고 내 파트너가 벌어져야 돼. 근데 이게 또 오묘한 게 뭐냐면 이 후원상만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내가 이제 그 2차 보너스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파트너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만 부리면 이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아메이는 내 욕심만 부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더 도와주고 더 키워줘야 되는구나. 왜냐면 내 후원상만 보면 안 되거든. 키우면 다 그냥 3%도 쫙 깔고 내가 21%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3%를 키우는 게 아니고 22% 내가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돼.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메이비즈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이 후원수당에 오묘하게 이 마케팅에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면서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후원수당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1000만 pp, 아까 그 후원수당 같은 건 벌어져야지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키울 거야. 진짜 아메이 우리 그 비전처럼 헬핑 피플 할 거야. 더 많이 내 파트너 도와줄 거야. 그래서 파트너가 드디어 SP가 됐어. 그럼 나도 뭔가를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바로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인데 이거는 저희가 6%로 드려요. 이렇게 받는 게 6% 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 미국에 이모임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위너스 그룹의 내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쪽에 이제 미국에 있는 월드와이드 그룹에 내 이모가 있어. 그러면 이모한테 2% 주고 내 있는 위너스 내 스폰서님한테는 4%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2% 4% 나눠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리더십 보너스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면 밑에 이제 1000만 ppb 독립을 했죠. 그럼 내가 사이드가 1000만 ppb, 그룹비가 1000만 ppb면 전액을 다 받게 되겠어요. 그 보너스가.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한 110만 정도 되겠죠. 그거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 최소 보장액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하지만 나도 내가 1000만 ppb 독립을 했지만 내 스폰서도 나에 대해서 기여 부분이 있죠. 기여. 왜냐면 내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폰서한테 최소한도로 요 정도는 보장해야 돼. 그래갖고 6% 그 최소 보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소 보장이만큼은 스폰서한테 무조건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볼륨 계산해갖고 나머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루비 보너스 아까 말씀드렸었죠. 2%로 받는데 요거는 유자 PT 그룹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MD 보너스 제가 그때 그 아까 그 청주에 계셨던 그 에메랄드 리더님 갖고 용어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이거 레고를 다 그려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도 저는 무슨 그때 가가지고 이제 격리부까지 찾아가가지고 다 이거를 확인까지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에메랄드 이 MD 보너스는 뭐냐면 이것도 MD 보너스 오면 진리인데 이거 꼭 리더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개월간 20% 보너스 수준 달성한 그룹은 3개 이상 하고 있는 SB상의 ABO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부터 처음으로 MD 보너스 수혜 자격을 갖은 그룹에 그가 직접 혹은 대리후하는 그룹의 첫 번째 그룹까지의 1%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첫 번째 레그는 테스, 두 번째 레그 이하부터 볼륨에 해서 여기 1%인데 이거를 다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우리 그 탐리더님 계시잖아요. 탐리더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밀주도 있는 거면 어마어마하게 받겠네. 그게 왜 아니냐면 우리 마케팅 방식을 바이너리라고 안 하고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끊어져요 한번. 왜냐면 MD 보너스를 누군가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메랄드가 밑에 있거나 그러면 에메랄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또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레벨 프론트까지는 인정 볼륨으로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또 자 여기 보면 A, B, C가 있잖아요. 안에 A, B, C 프론트가
다 그달에 운 좋게 1000만 했어. 그럼 나 MD 번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답니다. 왜냐면 이 정의가 두 번째 단계부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떤 리더님들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 어떤 리더님 저하고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얘기가 다 가족들이야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부터 시작인 거야. 왜냐면 가족은 거의 떠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MD 구조를 MD를 받았을 때가 맥시마이즈 하려 그러면 첫 번째 물론 이게 프론트에서 다 터지면 너무 좋죠. 바로 내가 F1을 했는데 내 친구를 했는데 내 친구가 너무 사고 잘했어. 그럼 너무 그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MD 코스가 두 번째 단계부터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 정의 자체는 두 번째 레벨 이하부터 1%입니다. 예, 요거 1%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비전 트리블 이름 바뀌었죠. 제가 이제 영업부 있을 때는 리더십 세미나라고 했는데 옛날에 있을 때는 후원 수당에 의한 여행 점수 플러스 리더십 보너스에 의한 점수 두 개 합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어진 게 뭐냐면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예전의 문제점은 여행 점수하고 보너스하고 별개로 왔어요. 보너스가 별개로 왔어요. 그러니까 에메랄드 정도쯤 되면 이때부터 이제 선택이 이런 거예요. 나 여행 갈까 아니면 보너스 받을래. 좀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어요. 커트라인에 걸리는 분들이. 내 에메랄드 유지하는 순간 못 가. 예를 들어. 그리고 만약 여행 점수로 간다. 그럼 보너스는 갈 수 있지만 또 여행은 못 가. 뭐 약간 이게 좀 그 애매모호한 선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 보너스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파운드 스플래치 이상이 되고 전년 대비 FQ가 3개 이상 성장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행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푸켓이고요. 예. 그리고 이 조건이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죠. 저도 이거 보면서 영어부 자료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보면서 보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또 챙겨주려고 촘촘하게 만들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촘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면 첫 여행은 원래 이거 조언은 없었어요. 원래는 첫 여행인데 1억 5천만 PB 이상 개인 그룹인 경우에는 첫 여행일 때는 인정. 옛날에 800만 점이었어요. 여행 점수가. 그러니까 그걸 역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FQ가 3개 이상 성장을 해야 돼요. 파운드 플래티넘에서. 그리고 사이드가 있는데 한 그룹 독립이 있다. 그래서는 680만이에요. 근데 그 아마 재작년까지는 이게 계속 두 그룹이든 세 그룹이든 680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더님들이 강하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요거 두 그룹 이상일 때는 400만으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성장해야 되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원래 3개인데 이것도 프로모션을 걸어갖고 2개만 성장해도 인정해주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1개만 성장했고 또 프로모션이 돼 있고 또 이거는 또 이제 조건이 또 이제 프로모션이 연간 FQ가 해가지고 유지한 경우에 유지한 경우 단 개인 그룹 PB가 1000만 PB 이상 성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플러스 요것도 지금 있으면 지금 이제 초기 사업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30만 원 드리는 거 요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그다음에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 여기까지는 좀 초기 사업자분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메랄드 이상부터는 어떤 핀 유지 그다음에 QC 성장 인센티브가 또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또 리더님들 나중에 뭐 자세한 거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보상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채워가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론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즈나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30만 원 드리는 것도 있고 퍼스널 그룹 Q가 얼마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또 드리는 보너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가 이게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핀 유지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다이아몬드 이상 이제 GAR 대상자 되신 분들은 QC 성장 인센티브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리치지버 수장부터는 나우이즈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또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되고 또 내년이면 며칠 있으면 새해가 또 시작되잖아요. 리더님들 또 다시 한번 또 나름대로 또 도전의 의지가 또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도전하고 뭔가 성취할 시간이니까 이 말씀 잘 새겨드려가지고 리더님들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1월부터 좀 영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시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까지는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잘 따라가셨나요? 네, 이거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내 것이 되고요. 오늘 다 새기지 못하셨더라도 저도 뭐 지금 너무 지금 헷갈리는 그 개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실 거고요. 아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메이가 빠뜨리는 것도 없고 네, 덜 주는 것도 없고요. 더 챙겨드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을 여러분들 다 마쳤는데요. 이제 3일 지나면 새해잖아요. 저희가 새해가 지나고 얼굴들 다 될 거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미리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그 복 많이 받으세요. 너는 볼 거니까 안 할 거야. 네. 예,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새해에는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